당신의 각성이 이루어지는 순간 몸이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한때 당신을 지켜주었던 바로 그 버전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낡은 생각들, 익숙한 루틴, 예전의 대처 메커니즘, 이제는 불편함을 넘어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이를 강제로 뚫고 지나가려 해도 몸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반발합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고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니며 미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탈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각성이 마음의 변화, 믿음의 전환, 감정의 치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의 몸은 항상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상황이 무슨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몸은 당신의 마음이 따라잡지 못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고 기진맥진하며 긴장이 되고 한때 잘 대처하던 오래된 패턴에 압도당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확인입니다. 당신의 몸이 옛 당신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공손하게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뚫고 나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감일, 정신적 소음, 과중한 일정.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가 바닥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건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루틴과 규율, 자기 부정을 통해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일상적인 것을 강제로 해내는 것조차 처벌처럼 느껴집니다. 알람에 깨면 몸은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책상에 앉아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면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어깨가 긴장하고 호흡이 짧아집니다. 행동은 하지만 몸이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물학적 경계입니다. 당신의 몸은 조화를 이루는 것과 생존하는 것의 차이를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기쁘게 하거나 증명하거나 성과를 내는 삶, 몸은 벽을 세웁니다. 당신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조차도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입던 옷에 피부가 민감해지며 사회적 환경은 에너지가 시끄럽게 느껴지고 한때 당신의 정상으로 여겨지던 것들은 마치 진흙을 헤치고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미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시할수록 당신의 몸은 더 시끄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피로감, 불안감 또는 완전한 무관심으로 당신을 멈추게 하죠. 왜냐하면 당신의 이전 삶은 억압에 의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깨닫고 있으니 당신의 몸은 마침내 진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타임라인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정신적으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말이죠. 더 이상 삶을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삶의 버전에 할애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거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있지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당신의 몸은 마치 해방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목이 부풀어 오르며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이 느낄 공간이 없었던 모든 감정적 진실을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겪는 동안 당신의 에너지가 빠르게 변화합니다. 신경계가 느슨해지면 그때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아닌 신체적 반응으로요. 당신은 이 순간에 속하지 않는 가슴의 슬픔이나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배에 무거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사 없이 해방되는 감정적 기억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항상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충분히 오래 간직해왔다. 이제 놓아줄게. 이 현상은 조용한 순간, 즉 잠들기 전, 운전 중, 세탁이나 설거지 같은 평범한 일들을 할 때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바쁘지 않기 때문이며 당신의 몸이 마침내 말을 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당신은 감정을 억제하여 삶을 원활하게 유지했지만 그 버전은 생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당신은 살아가고 있으며 삶은 억압이 아닌 표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물결은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들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후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판단 없이 감정이 흐르게 해줄 때마다 당신의 몸은 더 가벼워지고 더 젊어지며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떨게 하십시오. 그것이 울게 하십시오. 그것이 부드러워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몸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기다리며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다시 느끼도록 허락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편안한 음식, 자주 먹는 식사, 좋아하는 간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일상이었습니다. 때로는 대처 기제이기도 했고 때로는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음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재편성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굶주림을 느끼고 다른 날은 먹는 것을 잊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사랑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강하게 느껴지거나 그냥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이건 다이어트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주파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새로운 내부 상태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음식을 통해 무감각해지지 않으며 감정적 허기를 무의식적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과거의 흔적을 가진 연료를 더 이상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갈망도 변합니다. 설탕, 가공식품, 과식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차이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몸은 어떤 음식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어떤 것이 회복되는지 압니다. 당신은 더 간단하고 깔끔한 식사를 찾게 됩니다. 가끔은 과일, 가끔은 육수, 때로는 물과 고요함만으로. 이전에 당신이 갈망하던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은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복부 팽만, 머릿속 안개, 과잉 자극. 이는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에너지 거부이며 이 변화는 처음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걱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귀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먹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식사는 이제 에너지적 선택이 됩니다. 당신의 식욕은 더 이상 생존이나 감정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직관에 의해 지배받게 됩니다. 내면의 치유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명료한 순간 깊은 대화 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통찰이 나타나고 그 후 곧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목이 굳고 어깨가 긴장하며 허리 아래가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감정적 해방에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감정을 억압하면 그 에너지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고 근육, 관절, 근막에 각인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세, 앉고 걷고 심지어 숨쉬는 방식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이걸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다고 말할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거가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날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을 보호하려는 방법으로 긴장할 수 있습니다. 전에 다친 적 없는 부분이 아프거나 무작위로 경련이 일어나거나 갑작스러운 뻣뻣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며 때때로 깊은 아픔이 느껴지는 해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특정한 패턴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플레어업은 종종 내적인 명료성 이후에 발생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원한을 풀거나 자기 자신을 선택한 후에 오랜 자기 방치 끝에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거나 엉덩이가 멍이 듭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몸의 재조정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긴장을 갑옷처럼 지니고 있었지만 새로운 당신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은 사랑스럽게 긴 해체 과정을 시작하고 모든 아픔은 세포에서 과거의 일부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풀리도록 두세요. 조금 아프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트라우마의 귀환이 아니라 트라우마의 떠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한때 잘 맞는 수면 리듬이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에 잠들고 어느 정도 구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으며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수면은 무작위하고 조각조각 나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새벽 3시에 깨어 있습니다. 어떤 밤에는 깊이 자고 다음 날에는 뒤척입니다. 당신은 어딘가에 있었던 듯한 느낌으로 일어나지만 그곳이 어딘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이는 패턴 재형성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수면을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성하는 동안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무의식으로 빠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 시간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꿈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유,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왜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일어나거나 밤새 감정적으로 일한 것 같은 기분이 드나요? 당신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수면 시간. 그건 당신의 서카디언 리듬이 사회의 시계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원 주기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오후 중반에 낮잠을 자고 싶을 수도 있고 자정 이후에 완전히 생기 넘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몸이 자신의 타이밍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멜라토닌이나 강제로 규칙을 만들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기능하기 위해 엄격한 수면 일정을 필요로 했지만 새로운 당신은 변화를 위해 신성한 고요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수면이 혼란스러워 보인다면 그것을 믿으세요. 당신은 통제를 잃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이지 않은 리듬에 마침내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볼 수 없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용한 순간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거울을 보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무서운 방식이 아니라 어지러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인식하지만 뭔가 멀게 느껴지고 어색합니다. 마치 당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더 이상 완전한 당신이 아닌 것처럼요. 아니면 당신이 했던 일이나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고 그에 대한 감정적 연결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정체성의 해체이며 오래된 자아를 거부하는 당신의 몸의 신성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예전처럼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고 필요를 무시하고 직관을 의심했던 그 모습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짐에 따라 당신의 육체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세가 바뀌고 목소리에 긴장이 풀립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걷지 않고 심지어 숨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리셋입니다.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너무 빠르게 사라져버리는 것 같거나 예전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당신은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잊는 과정이 치유입니다. 생존 모드에서 작동하던 당신의 모습은 결코 완전한 자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임시방편, 가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더 깊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은 당신의 모습, 안전하기 위해 연기를 할 필요가 없는 당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당신의 반영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마침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공간에 들어섭니다. 아마도 당신의 사무실 친구의 집 예전에는 사랑했던 사회적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심장이 뛰고 에너지가 떨어지며 과도하게 자극받거나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앉아 공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행동을 취하지만 당신의 몸은 떠나고 싶어 안절부절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이전의 자신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또한 그 정체성을 유지했던 환경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작아지길 배운 장소, 자신의 진리를 필터링했던 방, 받아들여지기 위해 수축했던 원들이죠. 이전에는 잘 맞아떨어졌을 수 있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몸은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공간은 이제 당신이 되고 있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슴의 긴장감, 이상한 두통, 뇌가 맑지 않는 느낌, 가벼운 안절부절, 피로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며 육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방 안에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신체가 강제로 앉아 있는 곳보다 이미 훨씬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들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습니다. 이전에 당신은 다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진동 공간을 견뎌냈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고요함, 고독, 그리고 진정성이 강제적인 연결보다 훨씬 더 영양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외로움은 명확함의 첫 번째 층입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닌 사람의 모든 외부 반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맞추려 하지 않을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 고요함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울해서가 아니라, 고립되어서가 아니라 정적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당신의 몸은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고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고독은 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조정입니다. 이전에 당신은 소음, 사람들, 방해물, 그리고 사업에 둘러싸여 더 깊은 감정을 피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 동행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시선을 받기 위해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가짜 자아를 보느니 차라리 자신의 생각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은 얕은 대화에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숨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성합니다. 당신의 몸은 고독을 사용하여 전체 시스템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매번 고요함 속에 앉을 때마다 당신의 신경계는 이완되고 호흡은 깊어지며 에너지 필드는 강화되고 내부 안내는 세상의 기대보다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당신이 조용해졌고 왜 계획을 취소하는지를 물어보겠지만 당신은 이것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단순히 정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세포 수준에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내부에서부터 당신을 재구성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것이 약처럼 느껴진다면 그 복용량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다음 진화 이전의 신성한 고치입니다. 당신이 되고 있는 존재는 이전에 당신을 만든 환경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비디오에서 당신이 공감이 갔다면 무엇인가가 당신 안에서 이것이 나야 라고 속삭였다면 구독하세요. 이 채널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피부, 호흡, 뼈를 통해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